저는 60대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이 나쁘지 않았기도 했고, 남편은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 늘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남편이 하고 자하는 대로 따라줘야 집이 시끄럽지 않고 평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남편이 야근을 하고 오면 푹 자야 했는데 아이들 소리에 깰까 봐서 아이들과 놀이터에 나와 놀기도 하였고,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배고픈 걸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놀이터에 있으면서도 늘 시계를 보고 점심때를 놓치지 않고 들어갈 준비를 하며 긴장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남편의 식사 시간까지 저는 하루에도 대여섯 번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남편이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도록 육아도 전적으로 제가 대부분 하며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티도 안 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여자들처럼 직업을 갖고 돈을 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은 평생 반찬 투정을 하며 자기가 남들 자는 시간까지 일어나 돈을 벌어다 주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집에서 잠만 자고 살림을 제대로 하기나 하냐는 등의 핀잔을 들었고 그때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이 교대 근무를 한참 하고 아이들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아웃소싱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교대 근무자의 급여가 너무 세서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고 다른 하청업체로 나가라는 본사의 공문이 떴습니다. 늘 꼼꼼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자린고비처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던 남편은 다시 계획을 짜야 했습니다. 그 계획을 공유하지 않는 남편이 남처럼 느껴져 참고 산 세월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본사의 배려로 남편은 하청업체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교대 근무가 아닌 상주 근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적어서 그렇지 당장 눈앞이 캄캄할 정도는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본사에서 주던 대학 등록금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벌써 큰 아이는 대학 3학년이었고 작은 아이도 입시를 코앞에 둔 고3이었기에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통장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장의 급한 불은 아껴둔 돈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큰 아이가 스스로 독립하게 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취직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고 아이는 결국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원 등록금을 대기 위해 결국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헌 퇴직금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술술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 부부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되면서 저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만 시간을 보낸 저는 경력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를 반기고 돈을 쥐어주는 세상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며 돈을 벌어 아이들 뒷바라지를 좀 더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주변의 권유로 요양보호사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인식이 그다지 좋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어른들 집에 가서 가정부처럼 일하고 병수발까지 해야 하는 고된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평생 자격증 하나 없는 제가 나이 들어서 공부해서 딸 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이라는 말에 지인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남편은 무슨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면서 예전과 똑같이 잔소리를 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껴 살면 되는데 무슨 일을 하고 다니냐며 눈을 흘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시간은 흘렀고 남편은 정년퇴직을 하고 작은 퇴직금이 든 통장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건 작은 퇴직금과 오래된 자가의 24평 아파트가 달하는 암묵적인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꼼꼼했던 남편은 본사 근무 때 국민연금에 대한 교육을 받고 다른 직원들보다 국민연금을 적금 넣듯이 많이 들어놔서 노후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밖으로 나도는 게 싫다고 말하였고 예전처럼의 생활을 하며 밥 차리고 돈을 아껴 쓰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요양보호사든 뭐든 할 생각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도 그럴까? 그냥 예전처럼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남편을 위해 삼시세끼의 간식까지 챙기며 눈치까지 보고 사는 게 점점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주저앉히는 남편이 미웠고 정말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점점 커져서 집에만 있으며 살림을 사는 게 바보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변한 건지 원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귀금속 가게며 백화점에 오시며 차까지 점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충분히 다 살았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을 다해 아이들도 제 갈 길 갈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었으니 이제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얼굴도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마사지도 받고 운동도 다니며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자린고비 같은 남편이 돈을 줄 리도 없고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새로운 이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안에서 남편이랑 같은 공간에서 24시간 숨을 같이 쉬며 산다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요양보호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요양보호사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던 터였고 주변에 제 나이 또래가 갈 수 있는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선택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많이 개선되어서 급여도 괜찮고 수급자의 인식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양보호사로 5년을 살았습니다. 받은 급여로 딱히 쓸 데가 없어 차곡차곡 모아 제네시스를 샀습니다. 남편은 제네시스가 집에 온 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표정을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가 당당하고 어깨가 으쓱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보조키를 주어주면서 한 번씩 타도 된다고 말했을 때의 그 쾌감은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군소리 없이 밥도 차려 먹고 제가 집에 들어오기 전 청소까지 해 놓습니다. 얼마 전 둘째 아이의 호출로 손주를 돌볼 일이 생겼는데 남편이 저보고 일하라고 자기가 다녀오겠다며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제네시스를 몰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러 나갑니다.